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를 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번 영화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뇌를 빼고 봐도 될 정도로 영화의 내용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고 그냥 2시간 30분 내내 달리기만 하다 보니까 머리 쓸 일이 크게 없어서 보는 것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2시간 반 동안 계속 그러고 있으면요, 1시간쯤 지났을 때부터는 슬금슬금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로 맞나? 이렇게까지 아무 의미가 없어도 되는 건가? 아니 그래도 최소한의 구색은 좀 갖춰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 정도로 진짜로 영화에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영화 전체가 그냥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넘어서 내가 이걸 꼭 봐야 될까? 이거를 보고 있는 오늘 나의 하루 과연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으로까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진짜로 빡세게 현타가 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영화가 무슨 B급, C급으로 대충 만들어져서 영화업계나 관객들도 별 기대를 안 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도 다 그랬을 거예요. 와, 황해, 추격자, 그리고 무려 곡성을 만드셨던 거장께서 가상의 어촌마을인 호포에 쳐들어온 외계인들과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를 다룬다. 와, 근데 영화 제목은 또 호포를 비틀어낸 호프, 희망이다? 야, 그러면 이것도 얼마나 대단한 종교적인 메타포가 잔뜩 들어가 있을까? 곡성 때처럼 해석하는 거 개맛있겠다. 막 이러면서 전부 다 극장에 달려가셨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정작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된 광경은 유튜브 쇼츠보다 뇌세포를 더 잘 녹일 것 같은 그런 무지성의 추격, 도망을 2시간 20분 동안 계속 반복하다가 마지막 10분 동안은 갑자기 이말년 시리즈처럼 그리고 세상은 멸망했다. 이런 결말을 보게 됐으니까 나홍진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따라온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뇌를 빼고 봐도 현타가 안 느껴질 정도로 재미 하나는 내가 확실하게 챙겨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영화인 것 치고는 과연 그만큼 또 재미가 있었느냐를 따져본다면 말이죠. 솔직히 추격신의 구도가 갈수록 반복이 되면서 그 다음 장면이 예상이 되고 그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액션의 완성도 자체도 갈수록 떨어지다 보니까 화면 속은 2시간 내내 긴박한데 나는 감정적으로 아무런 긴박함을 못 느끼게 되고요. 중간중간 블랙 유머처럼 개그를 치는 장면도 그 리듬이 너무 뻔뻔하고 어이가 없어서 가끔 웃길 때도 있긴 했지만 이게 과연 대중적인 레벨의 직관적인 유머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는 또 절대로 아니라서 뇌를 빼고 봐도 될 정도로 아무 내용도 없지만 그래도 재미 하나는 확실하게 챙겼다 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해진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별점을 이렇게 3점을 주기는 했습니다. 영화의 의도 자체는 너무나 잘 알겠지만 솔직히 그렇게 높은 평점에 손이 가지는 않더라고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엄청나게 못 만든 영화인가? 이거는 실패한 영화인가? 를 따져본다면은 그거는 또 덮어놓고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는 측면은 아니라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일단은 저도 재미없게 봤지만 이 영화가 또 과도하게 깔고 있는 측면이 있기도 하다. 또 연출의 의도에 대해서 오해를 받고 있는 지점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는요, 단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차적인 요소들은 전부 다 뒷전으로 밀어두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의 목적이 뭐냐? 그건 바로 러닝타임 내내 쉬지 않고 질주하는 추격신, 그 격렬한 운동 에너지를 스크린 안에 계속 담을 수만 있다면 나머지 부차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이야기의 개연성이라거나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대사의 현실성, 그리고 이거 무슨 3부작 프롤로그만 찍어놓고 흐지부지 끝내는 거 아니냐는 3부작 의혹론까지, 이것들을 전부 다 그냥 무시를 해버리고 딱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2시간 내내 미친 듯이 달리기만 하고 싶다는 바로 그 목적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그 엄청난 불협화음들, 이게 지금 맞나?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같은 감정들은 오히려 감독이 처음부터 설계한 연출의 의도에 훨씬 더 가깝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 의도가 영화에 잘 반영이 된 것과 그 의도가 우리 관객들에게 잘 설득이 되고 공감이 되는 거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영화의 의도를 나름대로 이해를 하면서도
또 이 영화의 전체적인 완성도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내리지 못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별점을 3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도대체 감독은 왜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나를 공감은 잘 안 되지만 한번 이해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개연성의 문제입니다. 사실 마지막 엔딩 파트까지 전부 다 보고 오신 분들의 마음을 하나로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말년 시리즈의 이 짤방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를 보면 볼수록 도대체 이거 어디까지 막 나가나 싶어지고 내가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낮잠을 자다가 개꿈을 꾸고 있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 되고 있는데 영화는 또 거기에서 무슨 생활의 달인의 빙의가 된 것처럼 여기서 끝이 아니다를 계속 외치면서 갑자기 하늘에서 튀어나온 거대한 우주 전함을 호포항 근처 산맥에다가 냅다 박아버리는 마치 스타크래프트 시네마틱 영상 같은 웅장함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그동안의 한국 영화에서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진귀한 장면이긴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전까지는 언어적인 대화를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었던 외계인들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추락하는 우주전함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죽은 아들을 구할 수 있다면 내 심장까지 바치겠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뭐 이런 맥락을 할 수 없는 소리들을 갑자기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대화를 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러면 저 심장을 어떻게 사용하면은 죽은 외계인 아기도 되살릴 수 있다는 건가? 아니면 저 심장을 깨뜨리면은 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타임루프 능력이라도 생긴다는 건가? 뭐 이런 의문들이 연달아서 계속 떠오르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영화는 거기에 대해서 단 하나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끝을 내버립니다. 진짜로 이말년 짤방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는 황당한 결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부족한 개연성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 외계인들이 지구에 온 목적이 뭔지, 또 저 심장은 대체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추리하고 개연성의 부족함을 따지는 게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해한 게 정말로 맞다면요. 나홍진 감독도 그런 설정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도 안 정해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셨던 모든 설정들은 사실 전부 다 껍데기로만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설정들 대신에 도대체 뭐가 중요하다는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올 텐데요. 되게 재미있는 게 이런 종류의 질문은 작중에서도 그대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나실 겁니다. 외계인한테 개박살이 나고 있는 호포 읍내를 황정민이 연기하는 고범석이 혼자서 막 뛰어다니다가 노병들이 몰고 다니는 하얀색 트럭에 막 구박을 당하면서 올라타잖아요. 하여튼 저 소장은 행동이 엄청 굼뜨다니까 뭐 이런 구박을 당하면서 올라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트럭 짐칸에 올라타고 보니까 거기에 M16이랑 탄약상자가 막 덩어리째로 굴러다니고 있어서 고범석이 황당해가지고 아니 이거 다 어디서 구해가지고 온 거냐 이렇게 할아버지랑 할머니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노병소대가 뭐라고 대답하죠? 지금 상황에 그게 중요하냐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인 겁니다.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개연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 지금 신나게 달리고 있는 거 안 보이냐? 내가 지금 달리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사소한 설정들이 중요하냐?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 하고 일단 빨리 달리기나 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요. 작중에 등장하는 모든 요소에 사실은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부가적인 설정도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영화의 모든 설정들을 자세히 보면은 전부 다 앞뒤가 안 맞아요. 자, 작중에서 호포마을은요. 군사분계선이랑 되게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군사분계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뭔가가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위태로운 분위기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정확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실제로 북한군이 쳐들어올 수 있는 환경인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냥 군사분계선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뭔가가 쳐들어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분위기를 풍긴 다음에 그 분위기를 배경으로 삼아서 외계인을 등장시키는 단계로 넘어가고 나면 군사분계선 인근의 마을이라는 그 재료는 제 역할을 다하고 그냥 소멸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제 뇌피셜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파트에서 외계인들끼리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서 막 심각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외계인 종족의 왕비인 것처럼 보이는 조르와 약간 장군급처럼 보이는 마베이오가 앞으로 산몰리의 시간이 남았다는 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저 종족들한테는 몰리라는 게 시간의 단위인가 보다. 쟤들의 시간 흐름은 우리의 24시간 체계랑은 뭔가 좀 다르겠다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몰리라는 것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나홍진 감독님이 이동진 평론가가 진행하는 언택트톡에서 직접 밝힌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저 외계인들의 시간 단위를 몰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기도 구체적으로 그 시간 단위를 어떻게 구성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몰라를 변형해서 그냥 몰리라고 부른 거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 싫어합니다. 물론 저도 이 영화의 설정들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몰라를 몰리로 바꿔놓은 거는 너무 짓궂은 농담이 아닌가 싶어서 이거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교차 검증을 하려고 엄청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증언을 꽤 여러분들이 하고 계셔가지고 이 발언도 실제로 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영화의 각본을 직접 쓰고 연출을 하신 감독님께서도 영화의 구체적인 설정에 대해서 나도 모른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영화는 구체적인 설정이나 개연성의 문제들을 그냥 의도적으로 뭉개버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개쩌는 추격신을 찍을 수 있으면 됐지, 지금 그게 중요하냐 라고 말하기 위해서요. 자, 근데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런 영화의 태도는 되게 의외로 첫 번째 장면에서부터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기억나실 겁니다. 호포마을의 경찰서장인 고범석이 육촌 동생인 고성기의 신고를 받고 농로 한가운데에 죽어있는 소의 사체를 조사하러 막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이거 칼빈이잖아.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근데 그때 고성기의 패거리가 들고 있는 칼빈 소총을 보고 고범석이 이런 거를 어디서 났냐고 물어봅니다. 왜냐면 그거는 사냥용으로 등록이 불가한 불법 군용 무기니까. 자, 그러니까 고성기 패거리가 거기에 대고 뭐라고 대꾸하나요? 진짜 안색을 하나도 안 바꾸고 이거 등록한 총이에요 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도 맞아요, 제가 등록증 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씩을 거들죠. 자, 그러니까 고범석은 그게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먹금을 해버리고 야, 나중에 경찰서로 소총 갖고 찾아와, 이런 식으로 윽박을 질러놓고 대화를 그냥 끝내버리죠. 근데 결국에 그 소총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성기 패거리들이 외계인들한테 끔살을 당하고 경찰서 무기고도 그냥 통째로 털려버려가지고 그깟 구식 소총 하나 불법으로 쓰니만이 따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하지만 칼빈 소총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에서만큼은 그 소총이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성기의 패거리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약간 치외법권에 가까운 집단이란 걸 보여줌과 동시에 고범석은 그런 애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을의 치안을 카리스마 있게 장악하고 있는 인물이다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장치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나 카리스마 있는 경찰서장과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저 집단조차도 엄청 두렵게 만드는 대단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긴장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면 뒤로는 그 칼빈 소총이 실제로 불법이든 아니든 뭐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냥 분위기만 풍기고 지나가 버리면 자기의 소임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요소가 다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초반에 고범석이 이 사건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으니까 어딘가로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인력 좀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인근 마을에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공무원이나 예비군 병력이 다 차출이 돼서 너네들 호포마을에는 지원이 안 된다, 뭐 이런 정보가 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포마을이 지금 고립된 상황이라는 걸 설명해서 긴박감을 더해주는 장치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정보는요, 딱 그 장면에서만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산불이 났기 때문에 호포는 외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그 상황은 더 이상 일관되게 지켜지지 않아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외계에서 온 미친 괴물이 온 마을을 박살내고 최소한 주민 수십 명을 학살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큰 산불이 났다고 해도 이 정도의 대재난이면은 주변 지자체나 중앙 정부에서 뭐 인력을 지원을 하든 뭐 병력을 지원을 하든
아니면 최소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인원을 파견하는 게 훨씬 더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호포마을에는 끝까지 그 보건소장 빼고는 외부의 지원이 전혀 개입이 되지가 않죠. 자, 그러니까 산불이 났기 때문에 호포는 아무 지원을 못 받는다. 이거는 그냥 인과적으로, 개연성적으로 하나도 말이 안 되는 설정인 겁니다. 이건 그냥 초반부에 호포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무대 장치일 뿐이지, 호포마을에 얽힌 세계관을 인과적으로 또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겠다, 뭐 이런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목격자로 등장하는 해수리 아저씨도 그렇습니다. 그 고성기 패거리가 매년마다 이맘때쯤이면은 호랑이가 먹이 사냥을 하고 자기 영역 표시를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내려오기도 했었다 라는 주장을 내놓으니까 고범석 소장이 그 주장의 근거가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가 뭐라고 대답하죠? 해수리 아저씨가 봤다는데요? 그러니까 또 옆에서 뭐라고 그러죠? 아, 해수리 아저씨가 그러셨으면 그게 맞는 거지. 뭐 그러면서 한수를 더 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인 겁니다. 이 영화는 어떤 현상이 영화 내부에서 벌어지면은 그거를 부연 설명하는 실증적인 증거, 그러니까 보통의 영화들로 따지면은 설정의 디테일함 같은 거죠. 뭐 그런 거를 내놓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그렇다고 말하면 그냥 그런 줄 알고 넘어가면 되지, 뭘 그렇게 따지고 있냐 라는 이런 태도를 그냥 해수리 아저씨가 그랬다는데요, 하나로 전부 다 퉁쳐서 치환을 시켜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는 애초부터 영화 내부에서 벌어지는 현상의 원인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마음이 단 1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무대 위에서 분위기 잡으려고 한번 뿌리고 나면 없어져 버리는 연기처럼 그때그때 분위기를 조성해주기만 하면 그만인 일회용 장치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수리 아저씨가 외계인들의 숫자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언을 할 때에도 뭐 손가락으로 똥구멍을 막고 정신력 하나로 버텼니 뭐 어쩌니 뭐 이런 바보 같은 농담을 하는 거고요. 해수리 아저씨의 증언으로 외계인들의 모습이 묘사가 될 때에도 걔들이 인간을 뛰어넘어서 우주여행을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고차원의 문명을 가진 지성체가 아니라 무슨 야생동물들이 어슬렁거리는 것처럼 되게 원시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에서 외계인들한테 주어진 연출적인 목적은 엄청나게 위험한 존재인 것처럼 보여져서 한 마리 잡고 나서 이제 좀 괜찮아지려나 안심하고 있던 관객들한테 다시 한 번 더 긴장감과 공포감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이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약간 어설퍼 보이는 보건소장이 호포항 창고로 와가지고 외계인 사체를 막 전기톱으로 회부하면서 생식기가 있네 없네 뭐 말하는 것도요, 진짜로 외계인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그만큼 이 친구들이 우리 인간들한테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다, 뭐 그런 미스테리한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함인 거고요. 고성기 패거리가 우주선 안에서 봤었던 그 이상하고 미끌미끌하고 조그만 외계인은 도대체 뭔지, 또 저 커다란 외계인들은 도대체 뭘 하다가 지구에 불시착을 한 건지, 거기다가 저 거대한 전함은 또 뭘 하다가 갑자기 지구로 떨어지고 있는 건지, 또 외계인이 호포 읍내를 작살내고 있을 때는 살아있는 주민이 하나도 안 보이더니 갑자기 학교에다가 차린 임시구호소에는 어떻게 생존 주민들이 몇백 명씩이나 갑자기 빠글빠글하고 있는 건지, 또 호포에는 예비군 편제가 8명밖에 안 돼 있다고 하더니 갑자기 저 많은 소총이며 탄약이며 유탄 발사기는 또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지금 상황에 그게 중요하냐 하나로 전부 다 퉁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모든 어설픔에 대해서 납득을 했습니다. 아, 이거는 연출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감독이 의도하고 있는 그림을 엄청 정확하게 잘 살려낸 성공적인 연출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시는 두 번째 문제, 바로 어색한 대사와 시발의 그 엄청난 반복에 대해서도 뭐 크게 거슬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초반부에는 이런 연출의 의도에 대해서 확신을 못했다 보니까 아니 대사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붕 떠있는 느낌이 들지? 라는 식으로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자, 근데 머리카락 달린 외계인이죠. 바미기르가 초반에 호포 읍내를 아작내고 있는 광경을 고범석이 처음으로 볼 때 거기서 되게 자기적이고 어색한 말 한마디를 내뱉을 때 아, 연출의 의도가 이런 거구나 라고 저는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이렇게 코너에서 엄폐를 하고 있다가 바미기르를 쏘려고 몸을 확 빼는데 바미기르는 흔적도 없고 그냥 초토화가 된 시장 풍경, 죽어있는 할머니, 바닥에 널브러진 물고기 뭐 이런 것들만 보이니까
고범석이 그때 딱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세상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어색하게 대사를 쳐요. 근데 사실 황정민 배우도 생활 연기의 달인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도 않는 세상에 같은 약간 국어책 읽는 것 같은 대사를 내뱉어 버리는 게 저는 되게 이질적이고 이상하게 느껴졌단 말이죠. 근데 그런 어색함이 영화 내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 정도로 어색한 거라면은 이거는 연기 디렉팅이 실패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어색함을 의도한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어색함을 의도한다는 게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뭐 의도적으로 못 만들었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가 의도적으로 현실성과 개연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영화는 극한의 속도감, 폭발하는 운동성 같은 것에만 집중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화 속의 액션이 성립을 제대로 하려면 영화 속의 인물들은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야 조인성이 연기하는 고성기 캐릭터가 갑옷거인이랑 찰흙거인을 합쳐놓은 것 같은 그 엄청난 마베이유한테 싸대기를 수차례 얻어맞으면서 수십 미터를 날아가 버리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런 과장된 액션이 성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범석이든 해술 아저씨든 보건소장이든 또 외계인 아기를 잡아서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 된 양배든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야 짧게 등장하는 그 순간에도 과장된 역할을 제대로 소화해서 그 구간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사도 일부러 현실에서 약간 붕 떠있는 듯한 느낌을 줘가지고 비현실적으로 과장된 연출을 보조하는 장치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방식을 쓰면은 발생하는 문제가 뭡니까? 뭐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감독의 연출 의도가 작품에 잘 녹아들었다는 것 자체는 머리로는 논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래, 공감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감독이 하고 싶은 거, 연출하고 싶으신 거 다 해놨네 라고 납득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말년 스타일의 이야기가 수습이 안 되니까 그냥 급전개 결말을 때려버리는 그런 결말조차도 보고 있을 때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헛웃음이 막 터지지만 그때도 최소한 감독의 의도가 뭔지는 충분하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내 돈을 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헛웃음을 터뜨리는 이 어이없는 경험이 전부 다 용서가 되려면 결국에는 작품이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과관계도 불분명하고 현실적인 개연성도 다 갖다 버렸고 또 마지막 결말까지도 이게 도대체 뭐야? 같은 반응을 유도해냈다면 최소한 거기까지 가는 과정 자체는 즐거웠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결말까지 앉아 있었던 내 소중한 시간과 돈이 아깝지가 않죠. 근데 문제는 그 결말 부분의 어이없는 헛웃음이 그래도 재미있는 거 봤다 같은 느낌의 헛웃음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다 뭐야 같은 허탈함만 가득한 헛웃음이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영화에 재밌었던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하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재밌게 본 부분은 당연히 있었어요. 8, 90년대의 한국 어촌 마을을 외계인이 와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그리고 봉고 트럭에 탄 노병들이 진짜 6.25 전쟁하는 것처럼 삶은 감자를 씹어 먹다가 M16을 막 연사로 갈겨버리는 이런 위트를 볼 수 있는 거는 진짜로 대단한 경험이 맞긴 하죠. 그런 액션씬들은 진짜 참신하고 재밌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한 3, 40분 정도 지나니까 결국에는 아무런 알맹이가 없고 똑같은 구도가 계속 반복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2시간 30분 동안 쉬지 않고 질주한다는 작품의 그 야심과 도전 자체는 정말 존중할 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질주 과정 자체가 나를 즐겁게 해줬느냐를 따져본다면은 그거는 또 아니란 말이죠. 거의 엔딩 파트에서 보여주는 승마랑 레이싱 장면은 사실은 이 작품이 보여주고 있는 회심의 액션 장면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 장면의 구성을 보면은 무슨 90년대 오락실에 있던 그 싸구려 슈팅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강력했던 마베이유가 미친 듯이 달리다가 총알 몇 방 맞으면은 잠깐 쓰러져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달려오면은 또 쏴서 또 쓰러뜨리고 그런 똑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액션 장면들이 쾌감이 느껴지기보다는 한 10분 전에는 졸라 짱 센 모습만 보여주다가 갑자기 왜 총알 몇 방에 저렇게 픽 쓰러지지? 라는 의문만 계속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잼 액션을 반복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꼭 필요한 장면이었다.
라고 한다면은 얘기가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기를 경찰차에 옮겨 태우는 게 그 다음 장면을 전개함에 있어서 중요한 장치가 된다 라고 한다면은 그 노잼 액션도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측면에서 참아줄 수가 있기는 하죠. 근데 5인승이 힘들어 보이는 차에다가 기껏 꾸겨 넣어가지고 성기를 태워놨더니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된 장면은 뭐였습니까? 뭐 갑자기 고양이를 피하느라 핸들을 꺾었다느니 뭐 그런 어이없는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럴 거면 도대체 성기를 왜 차에 태웠나 싶어질 만큼 허무해지는데, 근데 또 그래놓고 쿠크에서는 그거를 또 뒤집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대목에서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지? 라는 생각까지 좀 들었습니다. 약간 관객을 우롱한다라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곡성에서도 그랬었지만요. 감독님은 장면상의 인과적인 전후관계를 뒤집어 놓으면은 그게 클리셰의 전형성을 깬 거다. 관객들의 예상을 뛰어넘은 기발함을 보여준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곡성에서는 그게 실제로 완성도가 있었으니까 상관이 없었죠. 그래서 관객들도 혼란에 빠지고 그 혼란 자체를 모두가 유익거리로 즐기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즐거웠으니까 오케이인 거죠. 근데 이번 호프에서는 그런 혼란이 그냥 인과적인 난잡함으로만 남지 지적 유의를 포함한 그 차원의 혼란으로 잘 버무려졌냐를 따져본다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혼란을 위한 혼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면은 내가 왜 이런 거에 속았지? 내가 왜 그걸 보고 안타까워했지? 라는 그런 기분 나쁨만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 호프가 인과성, 개연성, 세계관의 합리성 이런 거를 다 내팽개친 채로 뇌를 잠깐 빼놓는 게 충분히 보람이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즐겁게 잘 만들어놨냐? 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성을 의도적으로 제거해서 순수한 재미를 추구하려는 게 이 영화의 목표였다는 것 자체는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영화가 실제로 나한테 재미를 주었느냐를 따져본다면은 크게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측면에서 지금 이 영화가 후속작이 나오느니 마느니, 또 이 영화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후속작이 제작될 수 있니 아니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되게 황당하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게 맞다면요. 나홍진 감독은 애초부터 이 후속작에 대한 염두를 아예 안 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감독이 정말로 후속작을 염두에 두려고 했다면은 설정을 이런 식으로 엉성하게 쪄놨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틀려서 이런 대작이 또 나와주기를 바라지만, 그냥 이 영화는요, 호프왕에 쳐들어온 외계인에 맞서서 인간들이 끊임없이 저항하는 액션의 무대가 필요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설정들은 그 무대를 한번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무너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도록 구축이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땐 마지막 장면에서 마베이오랑 조르가 종족의 미래에 대해서 나누는 대화도 그냥 다 연막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화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상황의 구체성 같은 게 전혀 안 보여요. 그냥 어디에나 갖다 붙여도 다 붙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대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면의 목적은 뭐냐? 그냥 우리가 지금 이만큼 위기에 처해 있다 라는 분위기만 조성하면은 그걸로 그 장면의 목적은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더 이어나갈 구체적인 설정 자체가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조르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는 인간들과 외계인들의 모습 자체가 작품이 전반적으로 깔아놓고 있는 종교적인 주제의식과 색채를 담고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너머에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내 행동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그 자체로 믿음의 증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성기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마베이오한테 계속 저항해 나가는 것도, 외계인들도 자기들의 우주선이랑 거대 전함이 전부 다 추락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언가를 계속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 결말 자체는 완전한 무의미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그 결론이 결국에는 관객들의 마음에 와 닿아야 하는 건데, 과연 영화가 관객들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충분한 노력을 했는가? 아니면 관객들의 뒤통수를 치고 속이면서 나는 이렇게 많은 수를 보여줄 수 있어 라고 잘난 척을 하는 것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
라고 묻는다면은 솔직히 저는 후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처럼 대중들 사이에서는 좋은 평가가 나올 수가 없는 거겠죠.